저번 주말 그리고 일요일에 있었던 마라톤 대회 이후에 지금 휴식을 취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하루 만에 휴식이 끝나고 바로 기존처럼 달리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지금도 여전히 다리가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걷는 것도 힘들고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도 몸이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이렇게 좀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시는 분들은요, 풀코스를 달리고도 딱 하루만 쉬고 다시 달리기를 하시는 분들의 어떤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부럽기도 하고요. 혹시 나는 좀 기량이 떨어지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시게 되죠. 자, 왜 어떤 사람은 빨리 회복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느리게 회복을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고 굉장히 복합적이지만 오늘은 대표적인 이유들만 몇 가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평소에 하셨던 훈련의 양입니다. 빠르게 회복하시는 분들은요, 훈련량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면밀하게 따지자면 이분들은 애시당초 풀코스로도 데미지를 그렇게 많이 받지를 않으십니다. 반면에 평소보다 좀 오랫동안 회복을 해야 되시는 분들을 잘 보면 평소에 훈련의 양이 조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마라톤을 통한 데미지가 훨씬 더 큰 그런 분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휴식의 능력입니다. 휴식을 통한 회복 역시 어떤 훈련이라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평소 달리기를 하신 이후에 휴식을 충분히 취해 주셨던 러너분들은 휴식을 취하는 능력도 훨씬 더 뛰어납니다. 달리기 하실 때, 달리기 훈련을 하실 때는 최선을 다해서 훈련을 하시고, 그리고 휴식을 할 때도 최선을 다해서 휴식을 취하셨기 때문에요, 신체의 회복 능력이 어느 정도 향상되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평소 달리기 이후에 적절하게 휴식을 취하는 러너분들은요, 뭐랄까요, 이 휴식에 대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휴식 방법들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도 합니다. 저의 경우를 좀 얘기 드리자면요, 저는 약간 강도 있는 훈련이나 달리기를 한 이후에는요, 절대 다리를 꼬아서 앉지 않고 양반 자세로도 앉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요, 이렇게 좀 무리한 어떤 훈련을 하고 난 다음에 다리를 꼬아서 앉거나 양반 자세로 앉으면은 거의 뭐 저는 100% 무릎 쪽에 문제가 좀 와요. 근육이 늘어나면서 문제가 온다는 거를 경험적으로 좀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마라톤 대회 같은 걸 끝나고 난 이후에도 저는 조금 답답하더라도 다리를 바르게 펴서 앉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휴식을 취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몸에 가장 잘 맞는 음식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같은 단백질이라고 해도 잘 맞는 단백질이 있고 잘 맞지 않는 단백질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도 경험적으로 아는 거죠. 자, 그래서 기량이 조금 높으신 그런 선수분들은 마라톤 대회 전과 후에 먹는 음식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을 때 가장 빠르게 몸이 회복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때로는요, 마라톤 이후의 행동과 음식이 이렇게 본인이 하는 어떤 방법들이 사실 과학적으로는 그다지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종의 그 플라시보 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혹은 뭐 의식적 행동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심리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이걸 너무 과학적으로 바라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육 회복을 위해서 단백질을 섭취할 때 어떤 러너분에게는 뭐 식물성인 두부 등의 단백질이 효과가 더 좋지만요, 과거 대회에서 뭔가 다른 것들을 먹었을 때, 단백질도 아닌 다른 거 먹었을 때 왠지 모르게 근육의 회복이 좀 빠른 것들을 경험을 하셨다면, 그리고 그것 때문에 또 기록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로 좋았다면 그 러너는 다른 것이 자신에게 더 잘 맞는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고요, 그 이후로는 습관적으로 그런 것들 조금 드실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게 몸에 그렇게 나쁜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회복에 조금 더 심리적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유전적인 요인입니다. 운동은 절대로 이 유전자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조금 슬픈 얘기이긴 하지만 분명히 유전자의 영향이 굉장히 큰 거는 맞아요. 우리의 몸은 각각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장거리 달리기나 마라톤이 맞는 운동의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신의 몸의 한계를 넘어서선 달리기를 하셨다면 당연히 데미지가 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는요, 회복하는 것도 역시나 유전자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달리기는 다른 운동에 비해서는 좀 후천적인 요인이 영향을 많이 준다고 알려져 있어요. 다른 운동들에 비해서는. 하지만 이거는 다른 운동과 비교했을 때에 그렇다라는 굉장히 상대적인 것일 뿐, 실제로 유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지구력 같은 것들 대부분 유전자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제가 여러 가지 사례들을 봤을 때요, 제가 생각하는 장거리 달리기에서 유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저는 70% 혹은 그 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회복에 유리한 유전자를 타고났다면요, 정말 빠르게 회복을 하고 또 빠르게 기존 달리기로 복귀를 할 수 있습니다. 달리기를 시작한 지 진짜 몇 개월 만에 풀코스를 무리 없이 달리고 기록도 점점점 좋아지고, 또 그렇게 마라톤 풀코스를 달린 후에 하루 정도만 딱 쉬고 나서 다시 매일 몇 킬로에서 10킬로 이상을 달리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정말 타고난 유전자가 굉장히 강한 그런 분들의 가능성이 큽니다. 진짜 부럽죠. 물론 유전자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노력 없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러너분들도 평소 훈련을 정말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유전자가 제대로 빛을 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유전자의 힘만으로 풀코스도 뛰고, 풀코스 뛰고 나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다음날 다시 달리기를 한다? 그런 경우는 또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이런 것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요, 환경적 요인도 있을 것이고, 가족들의 도움 같은 것도 영향을 주고, 직업이라든지 성별, 나이, 체형,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무시할 수는 없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회복의 속도나 회복의 능력치도 서로 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비교하는 사람들은요, 평소 달리기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마라톤을 앞두고 하는 훈련 계획들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잡습니다. 어떤 목표하는 기록을 잡을 때도요, 다른 사람의 눈치를 조금 보는 것 같아요. 좀 그런 게 있죠. 사실은 싱글을 하지 못한 사람과 싱글을 달성한 사람, 서브 3를 달성한 사람들에 대한 호응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커뮤니티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이런 호응들이 좀 다르잖아요. 다른 어떤 그런 곳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자신의 목표를 잡을 때 그런 사람들의 호응도에 따라서 기준을 잡기도 합니다. 평소 훈련을 할 때도 그렇고, 마라톤 대회를 나가서도 비교의 연속이 계속해서 비교가 됩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요, 다른 사람의 기록이 가장 먼저 궁금해지고, 그렇습니다. 물론 이런 극단적인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정말 극소수일이기는 할 테지만, 하지만 정도가 다를 뿐이지 비교가 습관화된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자, 재밌는 건 이런 분들은요, 마라톤 대회가 끝나고 나서도 비교가 끝나지 않아요. 누군가 마라톤 대회 다음날 힘차게 10km를 달렸다는 인스타를 올리면, 그걸 보는 순간 마음이 뭔가 이렇게 요동치기 시작하죠. 나도 뭔가 저렇게 풀코스를 끝나고 나서도 바로바로 달리기를 할 수 있어야 뭔가 주변에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제대로 된 진짜 러너가 된 듯한 그런 기분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다 회복되지도 않았는데 무리하게 다시 달리기를 하다가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런 비교의 연속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러너분들은요, 딱 두 가지 선택을 합니다. 하나는 러닝을 완전히 그만두고 다른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요, 이제 비교하는 걸 버리고 자신의 기준을 찾아서 자신만의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자신의 달리기 스타일을 알아나가고 거기에 맞는 달리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자신에게 맞는 달리기를 한다면 애시당초 무리하게 달리지 않아도 괜찮고요, 데미지도 적을 것이고, 휴식 역시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거예요. 자, 아무튼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 여러분들이 또 지겹게 들은 얘기는 바로 이겁니다. 자신만의 달리기를 찾아야 된다. 그리고 마라톤 대회 이후에 휴식을 제대로 취하시려고 하신다면요, 먼저 평소에 훈련을 충실히 해서 몸이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좋은 몸은 데미지를 적게 받을 뿐더러 회복도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휴식을 취하는 여러분들만의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자, 그렇게 찾으려고 한다면은 평소 줄기차게 훈련만 매일매일 휴식도 없이 그렇게 미친 듯이 훈련만 할 게 아니라 중간에 휴식도 정말 잘 취하셔야 되고요. 그러면서도 휴식도 훈련을 하듯이 많은 고민과 테스트를 하시면서 휴식을 취하시고 자신만의 휴식 노하우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몸이 어떤 몸인지를 솔직하게 받아들이고요. 자신의 몸에 맞는 달리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무리하게 달릴 일도 애시당초 없고요. 회복도 정말 빠르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저의 생각입니다. 다른 분들은 또 각자의 생각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다른 많은 러너분들의 생각을 들어보시고요. 휴식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는 하루를 보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